것은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것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이나 생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흥미로웠어. 그런 자신의 견해가 드러나 있죠. 잘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재미있지 않았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니은에 보면요.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변화를 가져온 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전문 용어를 언급하며 강의의 주요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뒤곳에선 전문 용어가 여기 나타나 있지는 있네요. 인지 부조화라는 전문 용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이 적절한지를 묻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에서 그 의문은 맞는데 적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인지 부조화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니까 적절하다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틀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있다. 여기 보면요. 아침 영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늘 10시에 일어난다. 자신의 경험이죠. 그래서 일지 부조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인지 부조화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A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대해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A인데요. 과제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과제로 제시한 사례는요, 자기 합리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지 부조화 상황이 이렇게 이만큼 벌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억지로 합치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요거는 자기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념. 이런 신념이고 치킨이 급식으로 나온 상황이죠. 이런 신념과 상황이 부딪히니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치킨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네, 이건 신념과 상황이 서로 인지 부조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급식으로 나온 치킨을 먹지 않는다면 요거는 A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A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맞춰 인지 부조화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자기 과제를 제시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인지 부조화 상황에 놓이면은 1번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맞춘다거나 2번 여기 2번은 신념이나 생각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추가해서 해소하려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서 요거는 1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황.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A가 치킨을 가끔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치킨을 먹는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여 인지 부조화에 대응한 것, 요거는 2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신념을 벌어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 요게 2번이죠. 그래서 요거는 2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A가 고지방 음식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전에 없던 정보를 추가해서 치킨을 먹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인지 부조화에 대응한 것은 3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상황은 이전에 없던 정보를 가지고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입니다. A가 치킨을 먹은 후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여기서 특정 상황에 맞게 신념을 수정한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인지 부조화 사례, 여기에 대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수정한 자기 합리화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상황에 맞게 신념을 수정한 거지 신념에 따라 행동을 수정했다고 볼 수 없고, 요거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신념을 수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 신념에 따라 행동을 수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념을 수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념을 수정한 것이지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작문 문제네요. 기사문을 작성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기사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기억에서 미움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사문은 이런 구조로 있다는 건데요. 표제는 방문 상황의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표제에서는 이게 중심 상황, 바람을 쐬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책인데 이 책이 오래되면은 낡잖아요. 벌레가 먹으니까 벌레가 쐬지 않게 포쇄 행사, 바람을 쐬주고 그 책을 펼쳐놓는 소독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 소재 담고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표제의 내용을 드러내는 작은 제목으로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표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부제는 요로 땡땡시에서 포쇄 행사를 재현하다.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3번입니다.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귿은 그 전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기사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본문이라는 것은 서술하는 부분으로 중심 소재의 의미와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네, 본문에서는 이 포쇄 행사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포쇄 행사란 실록의 포쇄라는 것은 이렇게 행해졌는데 이렇게 중심 소재의 의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심 소재, 포쇄하는 행사에 대한 중심 소재의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5번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들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직접 인용한다는 건 큰 따옴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라고 불렀다. 뭐 이런 거를 보고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비판의 목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뭔가 직접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도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니와 이거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라고는 더더욱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일부 행사에서는 이런 거 더 큰 것 아니면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직접 인용이라는 건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큰 따옴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2번은요. 땡땡시 관계자와의 인터뷰. 포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땡땡시와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땡땡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고 싶어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요런 태종실록 편에서는요, 여기서 A 인터뷰를 이용해서 포생행사를 대표적인 역사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땡땡 계획을 추가한다라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태종실록 편에서는요, 이명덕이라는 사람 신하에게 명해서 이제 국사를 포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임금이 국사를 포쇄 관리를 격려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런 것도 여기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거는 2번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B와 C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조선 선조들의 노력,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선조의 노력이 과학적인 원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는 없잖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존되었다. 전주사공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들의 노력이 있는지는 뭐 비에서 있다 치더라도 과학적인 원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를 활용하여 조선왕조 실록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기록 문화로서 매우 우수하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와 D를 활용하여 C와 D를 활용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 전주사고가 얼마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여기서 전주사고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고 역사적 가치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과학적인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기를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해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 상황에 제시된 글의 주제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1번 긍정적인 행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 체험의 유의미한 가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일단은 비판이 아니냐는 목소리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랑 정반대의 얘기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야 되겠죠.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하고는 이 포기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현대적 의미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는 이해하고 이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데 긍정적 측면에서 해서 이야기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긍정적 측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역사적 행사를 현재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개성한다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 가치 있는 일 나왔죠. 따라서 이러한 행사를 역사적인 관람 체험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제라는 것도요. 이런 주제라는 것도 근데 이건 딱 봐도 제일 길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두 줄인데 얘만 혼자 세 줄, 네 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길이만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 포세 행사에 대한 이야기, 조선시대에 해당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계승한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계승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글에 대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